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시장도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은 하루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는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지금 모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3천선 조금 아래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21%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2,994선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900선 회복했습니다. 1.62% 상승한 시점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종목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24% 올라줍니다. 81,900원을 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3.7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더 좋습니다. 5.61%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93만 1,0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1.08%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전거래일보다 4,000원 오른 시점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좋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2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 역시도 모두 상승세입니다. 지금 삼성 SDI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7.86%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68만 6천원에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도 4%대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에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2.8%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29만 3,5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66% 오르면서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54% 오르면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2.5%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는 1.46%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펄어비스가 오늘 좋습니다. 4.58% 크게 오르면서 29만 6,7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0.86% 빠지면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시젠만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4%에 가까운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 좋습니다. 6.35%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주가는 전거래보다 9,900원 오른 시점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도 1%대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2%에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SK머티리얼즈도 1.09% 오르면서 32만 5,500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CJENM은 0.5%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슈도 하나씩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조금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립미술관에 세계적인 미술품이 한 점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중에서 미술품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액이 수조 원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미술품을 팔아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텐데 이게 어렵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컬렉션 전체를 현물로 받아서 미술관을 만드는 건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내일은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32를 출시합니다. 또 40만 원대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A42 5G도 함께 나오니까요. 이 이슈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경기 부양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1인당 1,400달러의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시화됐습니다. 이 점이 2차 전지주 전반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조정이 이뤄지면서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에코프로비엔까지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 늘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주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같은 2차 전지주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는 갈등이 여전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ITC에서 벌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이사회는 LG 측이 요구하는 배상금이 과도할 경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또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이슈도 나와 있는데요. 삼성 SDI가 공시한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연구 개발비가 8,08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의 연구 개발비는 지난 2017년부터 계속 증가세인데요. 매출액 역시도 비중에서 7% 이상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연구 개발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부터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비롯한 37종류의 전자문서를 발행합니다. 이후부터 발행 문서를 모두 715종류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때까지는 이런 문서들이 종이 고지서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협약으로 환경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손을 잡고 양측의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소모품 관리 서비스 개발에 나섭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과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그리고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관련 데이터와 타이어 상태 측정 기술을 상용 공유를 하는 건데요. 타이어 마모 정도와 상태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예측을 하는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양측은 공유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가공을 하고요. 차량별 그리고 운전자별 맞춤형 타이어 교체 시기 알림 등 타이어 관리 서비스 개발을 추진합니다. 나아가서 타이어의 마모도나 상태 변화가 차량의 성능이나 연비, 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측정을 해서 향후에는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에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픈 뱅킹 서비스 이용 대상 기관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오픈 뱅킹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기존 은행권 외에 증권사와 저축은행 그리고 상호금융사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아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앞서서도 소식이 있었는데 GS 칼텍스와의 협업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협업은 기아차가 GS 칼텍스의 주유소 내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에 투자를 하고요. 충전기를 이용하는 기아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아차는 수도권에 위치한 GS 칼텍스 주유소 4곳에 투자를 하는데요. GS 칼텍스는 운영과 관리를 맡아서 상반기 내에 충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협업을 통해서 기아차는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고객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요. 또 GS 칼텍스는 전기차 충전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어서 LG전자에서도 소식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입주를 시작한 주거형 생활 숙박시설 1,100세대에 모두의 트롬 워시타워 공급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B2B 시장에서 대규모 공급 사례를 확보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짚어보셨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종가가 형성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종가 흐름을 보시면요. 양시장에서는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네, 코스피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보다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3천선을 회복을 했네요. 1.91% 올라주면서 3,014.6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셨을 때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장중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다라기보다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는 시장이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오전 시간대 가파르게 오르던 우리 시장, 뒤에부터는 완만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3,013.0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들은 역시나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LG화학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5.39% 상승하면서 93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상승폭이 좋습니다. 3.01% 오르면서 13만 7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아까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보다 분위기가 더 좋네요. 1.36% 오르면서 8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이버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모두 오름세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에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8%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주가는 68만 7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았습니다. 4.38%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71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카카오 역시도 4%대 급등세 나타내줬습니다. 셀트리온도 2%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현대차도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기계 업종에서 3%대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도 3%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학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증권과 의약품 업종이 전거래일보다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좋았던 덕분인데요. 보험 업종과 섬유 의복 업종, 전기 가스업에서만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5,918억 원을 덜어냈고요. 개인은 1조 1,053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냈는데요. 1조 7,047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정도까지는 매수를 보이더니 오늘 5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종가를 보시면요. 2.02%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도 더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했는데요. 908.0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동안 흐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예쁘게 그려준 모습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아까보다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알테오젠은 보합 마감을 했고요. HLB는 1.22% 빠지면서 8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12만 3,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펄어비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4.48% 오르면서 29만 6,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를 보시면요. 시즌만이 아까처럼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급등세 연출해줬습니다. 7.19% 급등하면서 주가를 16만 7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도 2%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SK머티리얼즈는 1.55%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CJ ENM도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오늘은 CJN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3.08% 빠지면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업종에서는 지수가 좋았던 만큼 상승하는 업종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대 강세를 보인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거의 6%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뒤를 이어서 운송 업종에서는 3%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전기전자와 유통, 반도체 업종에서도 2%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뒤를 잇는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들을 조금만 더 짚어보시면요. 이어서 디지털 콘텐츠와 IT 하드웨어, 화학, 금융, 비금속 업종 등에서도 2%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기관과 개인은 덜어냈고 외국인만이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받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나씩 지금 거래 금액을 보시면 기관은 35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은 1,648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만이 2,109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마감 상황을 보시면서 오늘은 기분이 좀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강하게 마감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상황 다 짚어보셨을 텐데요. 내일도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